자, 반갑습니다. 인도사 강의를 아카이빙으로 해서 좀 오랫동안 남겨두려고 해서 만든 강의 자리입니다. 제가 정년을 앞두고 있어서 이걸 과거 같으면 책으로 이제 쓰는 게 보통 우리 선배 교수님들이 했던 일인데, 지금은 아무래도 동영상으로 해놓은 게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48강 1년, 그러니까 1학기 때 한 번 하고 2학기 때 한 번 해서 12주씩인가요? 24강 12주씩이네요. 그렇게 해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첫 강의는 인도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게 인도사에는 편견과 왜곡이 참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인도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편견과 왜곡을, 어느 것이 편견이고 어느 것이 왜곡이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전문적으로 35년을 공부했던 저도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편견과 왜곡이 많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인도사 혹은 인도 문화를 보는 출발점부터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인도에서는 인도 자기 나라 역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학문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자기 나라 문화에 관한 자기식의 시각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이 사회에서 하는 행위를 변화하는 차원에서 편년체식으로 시간의 변화식으로 해서 이걸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별로가 아니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사에 관한 근대적 의미의 출발은 이제 서양 사람들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21세기 2023년에 어떤 생각들의 산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도사에 대해서 혹은 인도 문화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면 그 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출발이 어디서, 그럼 유럽 사람들이 이제 인도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됐느냐? 제가 쭉 보면 넓게 가면, 깊게 멀리 가면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소위 동방하고 소위 유럽에서 길이 뚫렸잖아요. 그래서 동방 무역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방 무역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란 것도 이제 기독교의 용어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편의적으로 십자군 전쟁 해놓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기치 않은 결과를 이제 만들어서 교황권이 크게 쇠퇴를 하고 크게 이제 거의 무너져 내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소위 도시가 발달을 하면서 상업이 크게 이제 융성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인도와의 무역을 하러 가기 위해서 육지로는 가면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그 투르크 아랍 이슬람 세력이 막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를 못했어요. 워낙에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15세기경에는 이미 유럽, 인도는 AD 5세기, 6세기경에 이미 돼 있었고, 이슬람 세력에서도 9세기경에는 이미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소위 지동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하는 이론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시기에 콜럼버스가 이탈리아에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가지고 스페인 국왕의 이제 비호를 받아서 이제 인도로 가자고 할 때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제 워낙에 많이 걸리고 워낙에 이제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이제 저지르지를 못했던 건데 콜럼버스는 이제 저지르고 간 거거든요. 그래 가서 우연히 이제 하다 보니까 인도로 가는 게 아니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엄청난 걸 많이 가지고 오죠. 유럽으로.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아프리카 이제 희망봉 그 항해 루트를 찾고 결국 이제 인도까지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하고 이제 무역이 이제 시작이 된 게 이제 뭐 15세기 말 뭐 이제 16세기 이 정도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돈이 유럽으로 쏟아지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상업이 왕성하게 되고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중세 봉건 제도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세력이 커지고 국왕이 절대 왕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민들하고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소위 이제 봉건 세력에 이제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세 봉건 제도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성장을 한 게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이제 영국에서 명예혁명, 청교도 혁명, 그리고 이제 뭐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아로 이제 이렇게 건너오는 이제 대항해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유럽 내부에서는 엄청난 사회 변혁이 일어나죠. 이제 그때가 사회 변혁이 일어날 때가 이제 과학이 본격적으로 유럽이 발달할 때고 합리주의, 이성주의 무슨 뭐 이제 이런 소위 근대가 이제 싹틀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보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 잘 나가기 위해서 시작을 할 때가 이제 이때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유럽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소위 그 인식의 혁명이 사회 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 이제 그 소위 명예혁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일어나면서 그 뒤로 계속 그냥 프랑스 혁명까지 이어지고 그러면서 소위 계몽주의가 세계의 역사가 이제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의 뭐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리게 돼가지고 많이 피곤하게 됩니다. 이때에 그 피곤한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합리주의, 과학주의, 계몽주의, 사회개혁 이런 것이 아닌 이제 감성, 사람의 감성을 쫓아서 이 세계 어딘가에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아마 여러분들은 혹시 그 영화 그 동막골 그 영화를 보면 아마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딘가에가 있다. 인류가 유토피아가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 사람들이 이제 발견을 한 게 이제 윌리엄 존스라고 한 사람부터 이제 발견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고전주의죠.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를 연구를 하고 그리스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그리스 언어, 그리스 라틴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페르시아의 언어하고 접하게 되고 페르시아 언어, 옛날 페르시아 언어를 접하면서 이거 두 개가 같은 언어네 라고 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더 동쪽으로 와가지고 산스크리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장사를 하러 인도로 온 사람들이 또 그 전에부터 물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인도에 와서 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하고 똑같냐. 그러니까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어원이. 그래서 어원이 같은 것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조금만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불어나 영어나 뭐 산스크리트나 뭐 페르시아나 다 똑같은데 이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발견을 해가지고 이 언어를 그 언어의 가장 오리지널한 형태로 남아있는 게 인도의 산스크리트로 있는 베다에가 그게 있었습니다. 베다에. 그래서 이게 진짜로
조어다. 그래서 인도 아리아어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짓죠. 그래서 그 이제 인도 아리아라는 말은 그 베다에 보면 자기들이 누군지 모르는 자기들이 아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아리아다고 이야기하고 그 원주민 누군가는 이제 다시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조금 이게 과연 인종적인 것은 아닌데 조금 더 야만적인, 그리고 자기들은 매우 고상하고 귀족적인 이제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여기는 논쟁이 아주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써서 자기들을 아리아라고 불렀으니까 써서 인도 아리아어라고 해서 유럽에 있는 거의 모든 언어와 페르시아어와 이제 이 인도에 있는 산스크리트가 같은 족속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인종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코카서스 인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백인. 근데 백인도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저 덴마크 뭐 핀란드 이런 쪽 백인들하고 바이킹 이쪽 백인들하고 지금 이제 이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백인들하고는 다른 백인이에요. 근데 같은 다 코카서스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아인들이 같은 종족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하고 결국에 뿌리가 같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언어만 같은 것이지 같은 종족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산스크리트로 된 베다를 보니까 베다가 엄청나게 그 사색적이고 명상적이고 철학적이에요. 그런 것들만 남았죠. 그 베다를 편찬한 이제 후대의 이제 브라만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아직 카스트가 없었으니까 소위 리시라고 하는 그 현자들이 우주를 운항하는 원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사시사철이 돌아가는 원리라든가 소위 이제 이론론으로 삶과 죽음에 관한 거라든가 자연이 돌아가는 원리라든가 어떤 거 인간과 자연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깊이 이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하는 게 불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물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폭풍우도 찬양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유목민이거든요. 그래서 유목을 하니까 모든 자연에 있는 환경들을 이제 그렇게 신으로서 숭배를 하고 소위 다신교, 범신교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소위 이론론적, 불이 물이고 물이 바람이고 바람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고 뭐 이런 종류의 삶이 죽음이고 이런 종류의 아주 깊이 있는 이제 사고를 많이 하면서 인도가 졸지에 이제 유토피아로 이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그 사람들이 인도 아리안이라고 하면서 이미 이제 식민지가 되어 있는데 식민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부심을 느끼게 됐어요. 그 자부심이 어떻게 자부심이 돼버리냐면 자기들을 침략해서 자기들을 지배하고 자기들에게 뭔가 통치를 하는 영국 사람들, 영국의 족속들이 우리와 같다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이고 우리는 지금 매우 지금 후진적인 사람들인데 우리의 원선조가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다라고 저 사람들 우리를 침략해서 지배를 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매우 훌륭한 옛날 정신문명을 가지고 있다. 그 정신문명이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자기들은 똑같은 아리아인인데 이제 그 사람마다 다 다른데 똑같은 아리아인인데 자기들은 대단히 호전적이고 물질적인 아리아인이고 인도 사람들은 대단히 정신적이고 명상적인 아리아인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나중에 더 심화된 것은 그래서
같은 종족인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물질적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당신들을 지배를 해주는 게 좋은 일이다. 당신들은 역사의 발전이 전혀 없었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오리엔탈리즘의 이제 하나의 한 파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과 명상의 나라, 그 대신 변화가 없었던, 역사의 변화가 없었던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뜻이든 안 좋은 뜻이든 역사가 변하지 않고 역사가 발전하지 않는, 나중에 이제 헤겔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성이 없어서 에피소드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이성과 논리로 어떤 것 변증법으로 하는 그런 역사가 전혀 나오지 않은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오리엔탈리즘의 첫 번째 파트인데, 이 사람들의 소위 낭만주의자들은 그래도 인도의 그 당시에 이제 1700년대 후반, 1700년대 후 1800년 초 이 사람들하고 인도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게 지냈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식민주의자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소위 이제 1757년에 벵갈을 식민지로 이제 점령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식민 지배를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한 30년이 지나고 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800년대에 들어가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사에 대한 왜곡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윌리엄 존스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도 아리아인에 대한 칭송, 이렇게 해서 막스 뮬러라는 사람이 주로 했는데, 그 이제 소위 이제 그 목가적이고 사색적이고 뭐 철학적인 나라다라고 착각을 했던 그 언어로 인해서, 그 이제 막스 뮬러가 했던, 뭐 우리나라에는 독일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문고판 소설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세계적인 그 언어학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죠. 제임스 밀이라는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인도 역사를 이제 역사학적 방법으로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는 식민 지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인도의 역사와 문화를 이제 깎아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또 똑같이 오리엔탈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똑같은 것은 뭐냐면 역사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니들은 역사의 변화를 이루지를 못했다. 그래서 두 번째 것은 야만적이고 주로 이제 카스트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게, 남자가 죽으면 화장을 하는데 여자 살아있는 여자도 같이 화장을 해요. 뭐 이런 두말 할 것도 없이 야만적인 전통이죠. 그런데 이게 일정 부분의 어떤 특정 카스트한테만 있었던 일이고 전국적으로 다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마치 인도 전역에 있는 것 같이 인도 문화를 야만시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인도를 이제 개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예를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도에 대한 카스트에 관한, 그 다음에 인도에 뭐 과학이 전혀 없다라든가 역사 인식이 전혀 없다라는 이 이야기는 뭐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인도를 야만시 취급을 하는데, 주 포인트를 이제 이렇게 몰고 가죠. 고대에는 그래도 괜찮았다. 고대에는, 그러니까 인도의 시기를 세 시기로 나누는데, 첫째 시기는 고대, 둘째 시기는 중세, 셋째 시기는 이제 근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대는 자기들이 이제 들어와서 시작했다는 것은 뭐 그건 기분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그건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중세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근데 이것을 무슬림의 침입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무슬림의 침입이 언제? 712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712년은 지금 아프가니스탄 또 이란 쪽에 있는 그 맨 끝부분, 거기에 이슬람 세력이 처음으로 인도 땅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 면적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전체 뭐 계산하기는 그렇지만
몇십 분의 몇백 분의 1밖에 임팩트가 안 일어나는 건데 그때부터가 무슬림 시대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요지는 뭐냐면 힌두 시대는 그런 대로 괜찮았다. 괜찮았는데 지금 니들은 식민 지배를 받아야 될 정도다. 그러면 가운데가 뭐 있었겠냐? 니들의 그 야만적인 문화가 전부 이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다. 원래 서양 사람들은요, 유럽 사람들은 이슬람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공포, 트라우마 내지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도 오랫동안 이제 그 소위 스페인,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사라센, 그러니까 유럽화된 이슬람 세력, 이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많이 싸웠잖아요.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도 마찬가지고 당해내지를 못하니까 주로. 그래서 그 이슬람에 대한 적개심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원래 이슬람하고 이제 소위 기독교하고 카톨릭하고 전부 다 한 뿌리였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갈등이 심하죠. 그래서 이슬람에 대한 반감이 아주 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마침 인도가 힌두와 이슬람이 따로 있는데 그게 이 사람들이 보다시피 그렇게 쫙 갈라진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누구는 교회 다니고 누구는 절에 다니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에스니시티가 조금 더 달라질 뿐이지 근데 뭐 다음 시간에 한번 나오겠습니다만은 전체 주민들 그러니까 국민들 혹은 백성들은 힌두인데 이슬람이 왕을 하고 있는 나라 혹은 거꾸로 전체는 전부 무슬림들인데 힌두가 왕을 하고 있는 나라도 그 나라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있을 수가 없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소위 divide and rule의 차원화하고 이제 인도의 문화를 이제 깎아내리는 작업을 동시에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도에서는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오리엔탈리즘으로 인해서는 우리 아리아인이 대단히 뛰어나다. 그래서 아리아인 중심의 민족주의.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려면 굳이 이 사람들의 서양 문화로 갈 것이 아니고 우리 옛날 시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칭찬을 하는 저 베다 시대로 돌아가자. 그 말이 안 되죠. 베다 시대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유목 시대인데 유목 시대 베다 시대로 돌아가자. 베다가 이제 아리아 시대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리아인 민족주의가 이제 막 크게 이제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리아인 민족주의가 커지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같은 힌두인데 아리아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인도의 남부에 데칸고 남부에 있는 지금 5개 주인데 이 사람들은 전혀 아리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 이 사람들이 드라비디안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인더스 문명하고도 관계 있다고도 아직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제 소위 2등 국민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저쪽에서 건너온 하얗게 생긴 사람들은 1등 국민, 1등 시민이고 자기들은 2등 시민이고 그래서 이제 남쪽과 북쪽이 갈등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임스 밀에 의해서 또 촉발이 된 힌두와 무슬림의 갈등이 또 생겨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힌두예요. 종교적으로는 힌두인데 무슬림도 이제 꽤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힌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아리아인하고 또 그리고 하나가 됐는데 또 이슬람하고 또 무슬림들하고 또 사이가 또 안 좋아지고 영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걸 이제 막 키우고 그래서 인도가 북과 남, 힌두와 무슬림 이제 이런 어떤 그 2중, 3중으로서의 갈등 구조가 그렇지 않아도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커지면서 이제 영국 사람들은 이제 아주 좋죠. 이거 뭐 분열시켰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민족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민족운동을 하니 민족운동이 자기들 민족 개념은 없고 민족운동을 키우면 우리 힌두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슬람은 떨어져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이제 시작이 되고 거기에는 전부 다 인도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는 해석이 계속해서 들어가 있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식민주의적 역사 해석이죠. 우리 같으면 이제 그 반도론, 뭐 정체론 뭐 이런 거죠. 식민지는 천부적으로 정체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똑같은 식으로 이 사람들도 인도는 힌두와 무슬림은 천부적으로 타고 태어날 때 같은 나라가 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인도 사람들의 민족주의자들의 기여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식으로 정치적 공동체로서 해서 민족주의가 국가주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뭔가 민족을 키워야 되겠는데 공통 분모가 없으니까 힌두를 중심으로 해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커지면 커질수록 동시에 힌두와 무슬림의 갈등은 심해지는 것이고 민족주의가 왕성화되면 될수록 인도와 파키스탄하고는 떨어져 분리 독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 운명을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영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게 이제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서 영국하고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이제 이렇게 47년도에 이렇게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 분단이 되면서 저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더 파티션이라고 하죠. 분리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의미로는 볼 때는 분단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제 분단이라고도 쓰고 분리 독립이라고 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 네루가 수상이 되고 이제 인디라 간디가 그 이후로 수상이 되면서 소위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정권이 이제 들어가 이제 한 40년을 잡았습니다.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근데 이 정권들은 거의 이제 막시스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소위 이제 이 식민주의적 역사관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비판적이었어요. 저는 사적으로 인도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제 은사님들이 전부 다 막시스트였습니다. 한 분 빼놓고 다 막시스트였는데 그 한 분이 제 첫 지도교수였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 100% 전부 다 막시스트들이에요. 그래서 이 막시스트들은 소위 이제 식민주의에 대한 엄청난 비판,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엄청난 비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자기 고유한 민족 의식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막시즘은 역사를 볼 때 과학주의거든요. 과학주의라 우리 인도 고유의 역사 인식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세계사적으로 우리 인도사가 뒤지지 않는다.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계산적으로 이렇게 다 이게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우리도 전혀 굴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약간의 틀에 짜이는 식으로 이걸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1977년도에 1년 조금 넘게 잠깐 정권이 바뀌어요. 그 정권이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 민족주의자들이 누구냐면 마하트마 간디를 이제 총으로 쏴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힌두하고 무슬림하고 같이 화해해서 잘 살자는 싫다는 거예요. 그게 싫어. 이미 100년 넘게 그 식민주의자들이 심어놓은 적대감 때문에 이미 뭐 다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당하고 포용하고 통합하고 이런 것을 주장하는 간디를 이제 총으로 쏴 죽일 정도로 적개심이 이제 강한 사람들인데 초창기에는 한 77년까지니까 50년 77년까지니까 27년 동안은 전혀 힘을 못 쓰다가 저쪽이 이제 정치를 못하면서 잠깐 한 1년 정도를 정권을 잡다가 다시 또 그것도 연립정부를 하거든요.
그때 처음 정권을 잠깐 잡았을 때 대대적으로 했던 게 소위 막시스트들에 대해서 이제 교과서, 역사 교과서 논쟁을 시작을 합니다. 다 역사 교과서를 전부 다 이제 폐기처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싸움을 이제 걸죠.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는 역사학이 결국 역사 전쟁으로 이제 되다가 다시 77년 이후에 다시 인디라 간디 쪽에서 정권을 잡아서 또 이제 막시스트들이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뭐 식민주의나 민족주의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뭐 제가 그쪽에 뭐 은사님들 두고 있어서가 아니고 학문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학자들끼리 서로 디베이트 할 만한 것은 많이 있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정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소위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소위 이제 막시스트들이 이제 이제 역사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힌두 민족주의를 올려야 되는데 그걸 키울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네루의 딸 인디라 간디의 아들 라지브 간디의 아들 뭐 라훌 간디 이런 식으로 계속 혈통적으로 계속 정권을 이제 가려고 하고 있고 라훌 간디는 아직 정권을 못 잡았습니다만은 40년 동안 그렇게 해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는 안 된다. 우리도 정권을 좀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소위 혈통주의를 이겨낼 수 있는 것으로 좀 더 급진적인 과거의 민족주의와는 또 다른 완전한 이제 힌두 민족주의 그러면서 이슬람을 이제 죽이는 이제 민족주의 좀 더 공격적이고 레디칼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대한 어마어마하게 큰 이슬람 사원을 가서 망치, 쇠파이프 이제 이런 것으로 도끼 이런 거 가서 다 두들 깨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라운드 제로를 이제 만들어 버리는 게 1992년도입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인도 사람들은 이제 저희들 같은 사람이 볼 때 거의 이제 미친 상태로 이제 흘러가면서 틈만 나면 정치적으로 좀 유리하게 뭘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무슬림 학살하고 선거 때문에 무슬림 학살하고 지금 이제 모디 같은 지금 수상이 이제 2002년도에 구자라트라는 주에서 적게는 5,000명, 많게 주장한 사람은 10,000명 정도를 대규모 학살을 저질렀던 수상입니다. 그런데 걸리지는 않죠. 자기가 뭐 남길 만한 그런 것은 없었으니까 방조를 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면서 또 이제 무슬림들은 이제 테러를 하고 그때 마치 또 미국이 아프간 침공을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테러 미국 이제 뉴욕 테러를 하고 막 이게 막 세계사적 사건하고 막 섞어지면서 이제 인도가 소위 이제 힌두와 무슬림 간에 이제 엄청난 이제 그 역사 전쟁이 벌어지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SNS 이제 문화가 2000년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튜브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은 인도는 역사 교과서가 자유교과서 제도입니다. 자유교과서 제니까 학교도 사실은 자유학교제예요. 그래서 검증된 학교도 있는 반면에 검증되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일정 부분 요건만 갖추면 상급학교도 가고 다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전부 저런 아주 희한한 민족주의, 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이상한 민족주의를 이제 역사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우리가 아는 역사는 하나도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군이 전 세계를 다 점령해서 지배해서 살았다. 뭐 이런 종류의 역사를 이제 다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런 이제 사이비 역사. 그러면서 이제 그 가난한 아이들을 전부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이제 교육시켜주고 훈련시키고 하면서 소위 이제 힌두 광신주의자들이 특공대로 삼는 거예요. 이게 뭐 한때는 그 샤카가 몇 개 전국적으로 몇만 개였어요.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테러에 앞장서고 왜냐하면 세뇌를 당한 거죠. 세뇌를. 그래서 이제 유겐트 같은 히틀러의 뭐 이런 식의 역사가 이제 벌어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주로 이제 유튜브를 이용해서 하고 툭 하면 고소하고. 그러니까 역사학자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돌아가셨는데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책을 또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소고기는 배다 시대 때부터 먹었다 라고 하는 우리는 뭐 수업 중에 다 배웠던 거예요. 다 우리는 아는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들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책으로 이제 썼는데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그 고발이죠. 고발을 했고 이제 테러 이제 협박을 했고 그래서 언제 가니까 경찰들이 전부 다 이제 수업 중에서도 전부 뒤에서 지키고 있고 우리 은사님 그 댁에서도 전부 경찰들이 지키고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도 안 된 건 뭐 굴복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책 뭐 달라고 내가 번역하겠다고 이제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 책을 못 찍었어요. The Myth of Holy Cow인데 성우 신화 암소 성우 신화죠. 성스러운 암소 신화 저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인도에서는 못 찍고 출판사가 점령해가지고 다 불질러 버린다고 다 뚜드러 깨버렸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영국의 세계적인 출판사 버소로 가가지고 더 많이 유명한 책이 돼버렸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네 뭐네 하면서 막 엄청나게 그것이 지금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전부 다 이제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면 지금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게 식민주의적 뭐 편견이고 뭐 민족주의적 편견이고 왜곡이고 이거 뭐 막시스트 역사학이고 뭐 유튜브로 주로 찾거든요. 주로 유튜브로 찾으면 저희 같은 사람들도 잘 몰라요. 들어보면 알지만 그 언론 보면 제목만 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인도사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 죽겠는데 너무나 많은 그 한국 사람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더라. 근데 이제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책으로 뭐 낸다고 해봤자 뭐 저도 책 많이 냈습니다만 별로 영향력도 없을 것 같고 해서 이런 강의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이 이제 시각과 해석에 관한 이제 편견과 왜곡에 관한 이야기고 요 다음 시간이 이제 그러면 이제 인도사를 어떻게 재구성을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로 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첫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